그래프로 보는 10년간 분기별 재무제표 분석. 오늘도 한 회사를 함께 공부해 보시죠. 오늘은 PCB 및 금속 표면 처리 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YMT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YMT는 1999년 2월 11일에 설립이 되었고 전자공업약품 및 금속 표면 처리 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약품이죠. 그리고 2017년 4월 27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주요 매출처는 전자업종의 완성품 제조업, 주로 핸드폰 세트 메이커, 그리고 벤더인 부품 회사로 볼 수가 있으며 휴대폰 및 태블릿 등의 기판과 카메라 모듈, 자동차 전장 부품 등에 활용이 되고 있고 거의 모든 전자제품들의 사용이 가능한 부문으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주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성욱 대표이사 외에 특수관계인이 43.49%로 특수관계자들이 제법 많은 비율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속회사로는 YPT 그리고 YMT 선전 그리고 YMTB나 베트남에 있는 YMTB나 그리고 비욘드 솔루션이라는 도금기계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제품과 그리고 매출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제품은 말씀드린 주로 화학약품이고요. 그리고 자회사인 YPT가 하고 있는 기판 가공, 그리고 비욘드 솔루션이 하고 있는 설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약품 중에는 주로 PCB 표면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40.67%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동도금이 23.39%, 그리고 주로 기판 YPT가 하고 있는 기판 가공이 19%, 그리고 비욘드 솔루션이 하고 있는 설비 제조가 3%, 그리고 프로세스 케미칼이라고 공정에 들어가는 약품들을 9%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로 부분을 나눠보면 올 2분기까지 수출이 48% 그리고 내수가 52%로 비등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보면 2018년에 수출이 35% 그리고 2019년에 41%, 올 2분기까지 수출이 48%이기 때문에 수출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문별로 보면 화학약품, 그리고 기판 가공, YPT가 하고 있는 기판 가공, 그리고 비욘드 솔루션이 하고 있는 설비 제조를 볼 수가 있는데 기판 가공 부분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화학약품 부분이 503억에서 77억이기 때문에 약 14%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제조 부분은 약간 영업이익이 낮고요. 근데 세 가지 부문 다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이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고 이익률도 제법 괜찮은 회사입니다. PCB에 주로 도금하는 약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PCB 주로 리지드 PCB가 이렇고요. 그리고 FPCB가 이렇게 휘어지는 PCB 이런 것들을 납품하고 있고, 그리고 두 가지가 리지드하고 FPCB가 섞인 RFPCB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성장성 부분 그리고 고객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고객들은 삼성전기, 그리고 LG노텍, 대덕, 심텍, 그리고 해성DS, 인터플렉스, 영풍전자, 그리고 BH 등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상장 PCB 업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폭스콘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즉 애플에도 최종 소비자, 최종 메이커인 애플에도 납품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중화권 핸드셋 메이커와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애플 등 핸드셋 메이커에도 대부분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한국, 그리고 중국의 박스콘에게 중국, 베트남 이렇게 나눠지는데 다 보면 전년 반기 대비 올 반기가 매출이 다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성장성 부분은 이 부분이 작년 2019년 사업보고서에 나온 부분인데요. 마지막 사업보고서에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 의견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객사들의 PCB 생산량 증가, 그리고 RFPCB와 같은 고사양 PCB의 지속적인 비중 확대, 그리고 카메라 모듈용 PCB 수요, 카메라의 개수가 증가하면서 모듈용 PCB가 좀 더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의 생산 라인 점유율 증가, 즉 경쟁사를 이기고 점유율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작년에 매출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올 반기까지도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5G와 폴더블 폰이 시장에 점점 비중을 많이 차지하면서 회사가 하고 있는 제품의 매출이 더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쪽으로는 5G 전자파 차폐 소재로서의 극동박 점유율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패키지 소재 시장, 그러니까 좀 더 집적화된 그런 PCB 쪽으로 점점 성공적인 진입을 하고 있다고 회사의
이사의 경영진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회사가 걸어왔던 그런 매출과 이익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분기별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매출액이 파란색입니다. 보시면 약간의 진동폭이 있지만 2019년 하반기 들어서 매출이 더욱더 큰 폭으로 늘어났었고, 그리고 올 1분기와 2분기도 코로나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영업이익률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 2분기는 매출액 249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59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 YOY로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을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이 매출액 증감률인데요. 2018년 9월 이후로 상장이 2017년 4월에 했기 때문에 그 뒤부터 1년 뒤부터 YOY로 비교를 해보면 2018년 3분기 이후로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기저효과 등으로 좀 큰 폭의 진동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40% 전후 20% 40% 전후 왔다 갔다 있고, 올 2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조금 전년 동기 대비는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수익성 지표인 GPM, OPM, 그리고 판관 비율, 그리고 NPM, ROE, ROA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GPM, 매출액 총이익률이 36.9% 올 2분기를 나타내는데 35%와 4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관 비율도 전체적으로 20% 이상에서 10% 초반대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의 변동폭들이 있고, 그리고 판관 비율에 차지하는 비중들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올 2분기 23.7%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순이익률이 25.7%로 좀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ROE는 좀 더 안정적인데 20.1%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관 비율이 13.3%인데 판관 비율도 10%와 2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요. ROA가 12.2%로 제조업체 치고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ROE를 듀퐁 분석이라고 해서 매출의 수익률과 총자산 회전율 부채별로 분해를 해볼 수 있는데, 이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 선 그래프가 ROE인데 20.1%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보면 총자산 회전율이 매출액 대비 자산 대비 매출액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64%지만 높은 ROE를 기록하는 이유는 결국은 순이익률이 높습니다. 18.7% 정도로 지금 작년 이후로는 15% 이상의 17% 이상의 순이익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높은 ROE를 유지를 하는 거고, 그리고 부채비율은 크게 변화가 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시가총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3,219억입니다. 이것은 전환사채가 아직 전환되지 않은 것들까지 희석 주식을 다 포함해서 제가 시가총액을 계산했고요. 3,219억이고, 그리고 자본은 1,074억, 그리고 부채는 661억입니다. 자본은 조금씩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밸류에이션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시가총액과 자본을 봤는데 PBR이 3.0이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PER은 19.4, 그리고 PFCR은 좀 변동이 있긴 하지만 16.3 정도로 PBR이 조금 높긴 하지만 그렇게 또 고평가라고 보기는 힘든, 이 회사의 성장성을 보면 그렇게 고평가로 또 보기는 힘든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매출 채권 회전율수, 재고자산 회전율수. 그러니까 회사가 매출이 계속 늘어나지만 매출 채권 회전율수가 나빠진다든지 재고자산 회전율수가 나빠지면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겨서 회사에 나중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우리 YMT를 보면 한때 매출 채권 회전율수가 118일까지였다 현재 81일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수는 아주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매출 채권 회전율수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봤는데요. 파란색이 영업 현금 흐름입니다. 꾸준히 영업 현금 흐름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올 2분기가 특히 더 좋았는데 순이익 64억에 그리고 매출 채권, 재고자산, 매입 채무 등이 다들 플러스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설비 투자가 상장 이후에 상장한 일반 공모 자금으로 거의 생산 시설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2018년 3분기에 동도금 설비 투자를 해서 그 이후로 사업보고서를 계속 살펴보면 동도금 쪽이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대부분 좋은 모습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씩 2018년 2분기 때 사무 전환사채 70억, 그리고
작년 4분기 때 3호 전환사채 또 140억을 발행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저기 3호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기존 주주의 주식수를 희석시켜서 사실상 지분율이 떨어지는 효과를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꾸준히 현금도 그렇게 적지 않은 편인데 한 번씩 3호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기존 주주들의 주식수를 희석시키는 그런 역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최근 4분기 합산으로 조금 전에 현금 흐름표를 한번 나타내 봤는데, 영업이익은 보시겠지만 225억 최근 4분기 합이고요.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은 더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럼에 따라서 프리캐시 플로우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 유무형 자산 투자가 100억 전후로 이루어지고 최근에는 또 투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분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 살펴보면 연구개발 비용도 사실 매출액 대비 1,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직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라 그런지 배당은 전혀 주지를 않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프리캐시 플로우가 좋고 영업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현금도 좀 제법 있는 편입니다. 좀 적게 나와서 확대를 해보면 현금성 자산이 올 2분기에 540억이고요. 그리고 단기 금융자산은 62억 정도, 합치면 600억 정도의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가 현재도 설비 투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들을 언제 진행될지를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3호 전환사채를 한 2번 발행한 것을 보고, 그리고 배당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소액주주에 대한 그런 신경 쓰는 부분이 약간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회사의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회사의 전망은 밝아 보이고, 앞으로 5G라든지 여러 가지 면들을 살펴보면 회사의 성장성은 좀 기대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제표 위주로 회사의 분석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지표나 지표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서 다른 회사와 비교를 해보고 이 회사의 지표나 여러 가지 걸어왔던 길들이, 그리고 대주주의 자본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합리적인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YMT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